폐암은 조직검사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은 확보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폐암의 조직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진단하면 되지 않나요? 영상으로 암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드물게 영상으로 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간암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의 간문맥이라는 특수한 혈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간 조직에 적합한 프로토콜로 CT를 찍으면 아주 특이적인 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간암에서는 영상만으로도 확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은 조직이 있어야 확진을 합니다.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암이라고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조직이 없으면 산정특례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물게 조직 없이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암에 의심되면 조직은 얻어야 됩니다. 얻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아니고 조직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폐암은 조직을 얻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쉬운 경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건강검진 가서 가끔 위내시경을 종종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위내시경을 하러 가면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조직검사를 좀 했으니까 한 달 뒤에 와서 결과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죠. 이거 내가 암인가? 되게 이상한 병변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한 건가? 있기는 한데요.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좀 의심되면 조직을 떼어서 조직검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암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점막 조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위의 조직을 보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암이다 싶은 암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암이 초기일수록 그 모양이 일반 조직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좀 애매한데 이 육안으로 딱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부담 없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그냥 들어간 김에 조직 검사 하면 되니까. 내시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되는 그 병변 앞에까지 내시경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이미 그 조직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집게가 있는데 와이어를 쭉쭉쭉 넣어가지고 그 집게를 탁 집어서 뜯으면 그 조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앞에 보고 있고 내시경이 그 앞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철사줄 같은 집게만 싹싹싹싹 넣어가지고 탁 집어갖고 나오면 조직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 굳이 조직검사를 안 할 이유도 없죠. 조직검사를 내서 별로 의심이 안 되더라도 그냥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데 혹시나 암이면 완전 조기에 검진을 한 게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위암의 경우는 내시경으로 그 암 조직에 접근을 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심심하면 조직검사 그냥 하면 됩니다. 이미 들어갔으니까 떼어서 나오면 돼요. 그런데 폐암의 조직검사는 그거랑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폐암은 조직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폐암의 조직검사를 하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폐암의 조직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폐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좀 이렇게 바깥쪽에 가까운 폐에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보통 이제 CT 가이디드 바이옵시, CT를 보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내과 선생님이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CT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다가 이제 바늘을 찔러 들어가가지고 조직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 흉곽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 안에서 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뼈 사이로 초음파를 딱 대가지고 폐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이제 렁 슬라이딩 한다고 하는데 폐가 이렇게 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암이 되게 말기고 되게 암이 엄청 커. 예를 들어서 과장해서 테니스 공만 하다. 이러면 쉽겠죠. 그냥 바늘 찔러서 눈 감고도 얻을 수 있겠죠. 그 조직을. 그런데 조기일수록 완전 초기면 조직 검사를 하지도 못하고요. 좀 조직 검사를 할 만한 초기라고 하면 보통 크기가 되게 작은 상태인데
그 작은 상태가 숨을 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T를 찍을 때 뭐 숨 들이마시세요, 숨 참으세요, 다시 숨 쉬세요, 뭐 이런 방송이 막 나오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냐 뱉냐 요거에 따라서 폐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거를 저장해 놓고 그 호흡에 맞춰서 이제 바늘을 찌르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늘을 날고 있는 저 새에다가 우리가 총을 쏴서 맞추는 거예요. 타겟은 움직이고 있고 거기를 바늘을 찔러서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호흡 조절이 협조가 잘 돼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세요 라고 하면 들이마시고 좀 참고 있고, 숨 쉬세요 라고 하면 숨을 좀 참고, 거기서 멈추고 계세요 라고 하면 참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않거든요. 바늘을 또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숨을 크게 푹 쉰다, 뭐 숨을 헐떡이면서 참다가 못 참고 숨을 막 쉰다, 이런 위치가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정말 거기를 딱 맞추느냐도 초기면 초기일수록 쉽지 않겠죠. 그리고 현실은 또 다른데 우리가 그 바늘을 찔러서 그 조직에 잘 맞췄다고 쳐도 그 암 조직이 세포 단위가 약간 모자이크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도 있고 정상 조직도 있고 암도 있고 정상 조직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아주 조그만 조직을 얻었는데 그 조직이 우연히 대충 암 조직 근처에다 거의 맞춰서 찌르긴 했는데 그 얻어낸 세포가 정상 세포만 재수가 없게 나왔다. 이러면 병리과에서 아무리 조직을 봐도 정상 세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판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암 없음, 암세포에 대한 근거가 없다, 암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독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는 암이 있음에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쉽게 말하면 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암이 없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암인 것 같은데 조직 검사했는데 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할 때 바늘을 찌를 때 한 번만 찌르지 않고 몇 번 더 찌를 수 있습니다. 2번 찌르기도 하고 3번 찌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한 3번 정도 찌르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죠. 3번 찔렀는데 또 정말 재수가 없게 3개가 다 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꽝이어도 이게 약간 모자이크 패턴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암이 아니라서 꽝인 건지, 혹은 암은 맞는데 정말 재수가 없게 그 모자이크 패턴이라서 정상 조직만 3번이 다 나온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오진을 낮추기 위해서 의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번 찌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환자분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검사를 해서 조직을 얻고 확진을 하고 치료를 빨리 해서 잘 살고자, 오래 살고자 하는 건데 조직 검사하다 환자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폐에는 공기도 들락날락하지만 공기와 피가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폐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혈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좀 깊은 조직으로 들어갈수록 폐에도 이제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굉장히 큰 혈관들이 들어있고, 조금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대동맥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심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뭐 CT 가이디드 렁 바이옵시라는 거는 뭐 이제 전문 분야니까 프로페셔널하게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조심스럽게 하긴 하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술기일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침습적인 술기들 저도 뭐 내과 하면서 많이 하지만 폐실질을 직접 바늘로 찌른다는 거는 어쨌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CT 가이디드, CT 보면서 바늘 찔러서 폐 조직을 얻는 그 검사를 할 때 동의서에 잘 보면 사망 가능성이 적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조직 검사를 하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진 않지만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는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긴 하고요. 우리가 열린 공간에서 출혈이 무섭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출혈이 무서워요. 겉에서 피 나면 그냥 압박봉대로 누르면 되는데 이 흉곽에서 피가 나면요,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을 그냥 수술적으로 열어서 거기를 찝어버려서 지혈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말이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관삭관을 해버리거나 중환자실 가서, 혹은 뭐 VV 에크모라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침습적인 중환자실 처치를 받으면서 그냥 지혈이 될 때까지 버티고 대량 수혈하면서 버티고 뭐 이런 방법일 텐데 말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혈 경향이 강한 분들은
혈액암이 있거나 혹은 간 질환이 있거나 혹은 투석하시는 분이거나 어떤 이유에서 빈혈이 심하거나 등등 출혈 성향이 강한 분들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됨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겉에 있으면 이렇게 바늘 찔러서 하는데요. 가끔은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폐는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들어가는 길 쪽, 이제 중심 쪽에 병변이 있으면 기관지 내시경이라고 마치 위내시경처럼, 위내시경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식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앞쪽에 보면 숨 쉬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 쪽으로 따라 들어가는 기관지 내시경이 있습니다. 보통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뭐 미다졸람 같은 그런 약간 주무시게끔 하는 그런 약재를 소량 쓰고 기관지 내시경을 보통 콧구멍 쪽으로 해서 넘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비강 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요 기관, 숨 쉬는 길 안에 암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보고 보이는 한도에서 딱 집어갖고 조직을 얻게 됩니다. 그 경우는 조직을 얻을 수 있는 비율이 더 좋겠죠. 근데 그 기관지 내시경도 들어갈 수는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큰 길 쪽은 다 들어가는데 큰 길은 고속도로를 치면 고속도로랑 대로변까지는 들어가는데 골목길까지는 기관지 내시경이 못 들어갑니다. 사실 공기는 이렇게 큰 기관을 통해서 아주 작은 길까지 쭉쭉 갈라지면서 들어가는데 그 깊숙한 곳까지는 기관지 내시경이 못 들어갑니다. 가끔은 이제 이부스라고 기관지 내 초음파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이제 프로브가 도달을 해서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이 들어가지 못하는 조금 더 깊은 세기관지까지 들어가서 조직을 보면서 조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미 CT를 찍거나 펫CT를 찍었을 때 중심석 폐암 병변의 경우는 이제 림프절 쪽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되는 림프들이 있고 이제 숙련된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은 이부스라는 기관지 내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로 보면서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얻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으면 CT를 보면서 바늘을 찌르게 되고요. 좀 중심 쪽에 있으면 기관지 내시경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림프절 생검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으면 기관지 내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도 저도 이런 거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검사를 해도 암이 안 나올 수 있고 그 경우에 암이 안 나왔지만 실제는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제대로 바늘을 찔렀냐라는 문제가 있고 제대로 찔렀어도 약간 암 조직이라는 게 암세포가 약간 모자이크 패턴으로 있다면 우연히 재수가 없게 정상 조직만 찔러서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쉽게 얘기하면 오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건 강력하게 암인 것 같은데 바늘을 몇 번 찔렀는데도 암 조직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위험하게 검사했는데 꽝이 나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조직을 되게 얻기 힘든 경우가 있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되게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조직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폐암은 조직 검사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약간 과장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얘 그냥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위험하게 뭐 바늘 찌르고 이러지 말고 그냥 수술을 해버리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좀 의심은 좀 확실히 된다. 근데 어떻게 조직을 얻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그냥 아예 수술하자. 어떻게 하나 하면요. 보통은 이제 복강경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은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그 조직을 암이 의심되는 부분을 일단 그 국소적으로 이제 외지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래서 병리과에다 응급으로 그 뛰어난 조직을 보냅니다. 그럼 병리과 선생님이 응급으로 이제 몇십 분 안에 보통 한 2-30분 안에 그 암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암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를 응급으로 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응급으로 봤는데 암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수술실로 전화를 해줘요. 그러면 수술실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암입니다라고 하면 이미 전신마취하고 복강경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아예 진단이 돼버렸으니까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상태고 이미 흉곽경이 다 꽂혀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수술을 진행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폐암의 수술은 옆절제술 혹은 세그멘텍톰이라고
뭐 구역 절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흉곽경이 꼽혀 있으니까 조금만 뜯어내서 병리과에 그 조직을 보내서 응급으로 판독을 받고 현미경으로 응급으로 보고 거기서 진단이 돼버리면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끝내버립니다. 폐를 일부 절제하고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진단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예 수술실에서 수술적인 진단을 하고 병리과 응급 판독을 보고 거기서 수술까지 아예 끝내서 폐 옆절제술, 폐를 일부 잘라내는 것까지 해서 수술까지 끝내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암의 경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들어간 김에 보이는 거 바늘로 찔러버리면 되니까 조직을 획득하기가 매우 쉬워서 조직 검사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비교적 폐암의 경우는 조직 검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바깥에 있는 경우는 바늘을 찌르기도 한다. 중심에 있으면 기관지 내시경이나 이부스라는 기관지 내 초음파를 사용한다. 이런 검사를 하더라도 암 조직을 얻는 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다. 돈 들고 힘들게 입원해서 검사 다 했는데 검사 설명 들으러 갔더니 조직이 제대로 안 얻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조직 검사하러 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폐암 조직 검사는 조금 위험해서 그런 일이 실제 세계에서 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폐암을 이제 바늘 찔러서 조직 검사 한다는 건 대체적으로 보통은 이제 초기인 분들인데요. 근데 폐암의 기수가 좀 낮은 분들은 사실 기대여명이 그래도 꽤 있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걸어와서 이제 1박 2일로 폐암 조직 검사 하려고 입원했는데 걸어 들어와서 바늘 찔렀다가 갑자기 뭐 중환자실 가서 막 처치하다가 사망하고 이러면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떻게 걸어 들어온 사람이 조직 검사다 사망하냐라고 하는데 폐암 조직 검사는 폐에다 바늘을 찔러야 되는데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다 보면 또 기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뭐 기운 같은 게 생기면 이제 흉부외과에서 흉관을 꽂고 뭐 또 병동에서 며칠 고생하다가 퇴원하셔야 되는데 요는 폐암은 조직 검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은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후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는 여러분을 직접 보고 진료하고 있는 여러분 담당 주치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유튜브로 이런 정보를 만들어 드리긴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뭐 유튜브에서 닥신TV가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담당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